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인물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사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 강혜경 씨가 그동안에도 국감에 나와서 증인의 선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증언들을 했는데 그 증언들이 사실상 진실에 부합한다라는 여러 가지 재반적인 증거들 내지는 녹취록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태열 씨까지도 이제 공익신고자의 대열에 합류한다면은 앞으로도 더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그 의지 내지는 그 노력들이 모여져서 이제는 이 사태에 대한 그 남은 빈 진공 공간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진실에 이제 다가온 국면이라서 저는 마지막 이 말미에 굉장한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임 전 소장하고 우리가 계속 햇볕 정책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공익 제보자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공익 제보자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선상에는 온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취재 경로를 통해서 보면은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오락가락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지금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한 분노가 기본적 바탕으로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다른 데 취재할 때도 이걸 줄듯말듯 해서 아직은 좀 더 노력이 약간 필요해 보이긴 해요. 근데 아마도 이제 강혜경 씨의 공익제보자로 이제 선정된 것, 그 다음에 지금 김태열 씨 같은 경우도 공익적으로 민주당 절차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나서 안전하다고 느끼면 오히려 그 저쪽 손을 잡는 것보다 민주당과 가까운 쪽 손을 잡는 게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느끼면 저는 분명히 공익제보자로 변신을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예, 봉구님께서는 돈인규, 이쁜이 임세은 이렇게 칭찬해 주셨고요. 왜 돈인규야? 메스터 김님께서는 폭로 나오나요?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신인규 변호사가 원하는 걸 많습니다. 그리고 유진님께서는 명태가 마지막 공익 제보자냐 이렇게 하셨는데 벌써 3,600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좋아요 누르지 않고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오늘 시원하게 저희들이 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고요. 이 방송 보시면 더욱더 재미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준경님께서도 명태균 용기 있는 공익 제보 하시라 이렇게 격려 또는 압박을 넣고 계십니다. 정다은님께서도 좋아요, 그리고 천정선님 좋아요, 존선후님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나동현님 모두 고맙습니다. 잘하삼님도 잘하삼님 예 고맙습니다. 지금 벌써 지금 한 500명 정도 늘어났는데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공익제보 신청을 하면서 정말로 공익제보가 본물처럼 터져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태열 소장이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한 34초 분량 되는데요.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게이트 사건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CCTV와 이런 게 가려져서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법적 책임과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의 책임질 부분은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를 이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있는 내용 그대로 다 밝혔습니다. 1억 2천만 받은 게 아니고 2억 4천 다 받았다. 그 자료까지 다 제출하면서 오히려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5년 동안 공포에 쌓여 있는데 차라리 진실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속은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면서 사실은 좀 위법적인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이 명태균 게이트 바람이 좀 장기간 지금 불어오면서 마음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감도 상당히 좀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공익제보를 결심하고 이제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그냥 진실만 밝히겠다. 그리고 법적 시비는 이제 차차 가려가면서 더 주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제 가려보자. 이렇게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하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좀 편해진 것 같은 이런 좀 평온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사실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안이 높고 관심이 높고 이 사안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종결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대열에 오히려 더 헌신하고 그쪽으로 더 옴으로써 오히려 본인에게도 이익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쪽을 아마 택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열 소장님 힘내세요. 기쁨 두 배님 응원합니다. 김태열님, 최현수님, 자 김영희님도 강혜경, 김태열님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고생 많습니다. 김희님도 칭찬, 미사송님도 칭찬, 완벽귀조님도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김도희님도 반갑습니다. 진실은 나라를 살립니다. 이런 이제 의견 주고 계신데 아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을 이제 전화 인터뷰인데도 갑자기 울컥하면서 본인이 표현할 때는 저도 아 이게 이제 진실을 고백하는 힘이 저런 것이구나. 그리고 저분이 예순이세요. 예, 우리 나이로 60? 나이가 60인데 네. 이빨이 12개가 빠졌어요. 아이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던지. 그래서 이제 저걸 계기로 자, 임 소장님 좀 공익 제보가 본물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일이 좀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씩 나올 거라고 봐요. 비단 뭐 강혜경 씨나 김태열 소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직원들 틈에서도 정의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뭐 국가와 나라와 나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게 약간 이게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동안에도 강혜경 씨 같은 경우도 사실상 피의자로 소환돼서 조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다들 있었는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보셨지만 너무나도 당당하게 선서를 하고 또 다행히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다 보호해주면서 그분의 말의 신뢰성을 하나씩 증빙이 되는 과정을 봤을 때 다른 분들도 용기가 생겼을 것 같아요. 별 피해를 안 받네? 내가 진실을 말해도 피해 안 받네? 그런데 오히려 진실을 감추고 숨기고 하면 어느 날 무너질 수 있는 이 정권 때문에 본인들이 나중에 피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정권은 유한하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무너지면 다음 정권에 가서 수사가 워거되고 했었을 때 공범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네. 차라리 이때 공익제보자로서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진실이나 자료 같은 거를 다 공개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그 죄를 만약에 지었던 게 있으면 그게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자, 공익제보자 신청을 했는데 공익제보자 보호 제2호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오늘 오후 2시에 부패공익제보센터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익제보를 받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김태열 소장을 제2호로 검토 중이다고 이제 밝혔는데 아마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했던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공익제보가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을 받는 건 아닌데 어디까지가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검토를 할 것이다. 용기 있는 결단을 그렇게 내줬는데요. 김태열 소장이. 자, 오늘 전현희 위원장이 어떤 내용으로 발언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민주당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제1호로 강혜경 씨를 이제 보호 조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두 번째 지금 보호 신청을 하신 분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입니다. 자, 저런데 저 영상을 이제 어떻게 받았냐면 뭐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전현희 의원실에서 아마 수행하는 분이 이제 좀 찍어 주셨고 좀 요청을 드렸죠. 다음에는 스픽스에 와서 카메라 촬영하는 기법을 좀 교육을 시켜서 하면 훨씬 더 좋겠다고 하는데 민주당도 좀 신중하게 이제 임시연소장 접근합니다. 일단 공익제보자로 바로 네.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이제 상세하게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저런 조치가 좀 선행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너무나도 선제적으로 빠른 조치를 한 것 같아서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명태균 씨 관련돼서 뭐 강혜경 씨나 이렇게 녹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보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너무나 역대급이에요. 네. 근데 하나하나 역대급인데 이게 매일매일 터지니까 사실 이게 좀 감흥이 덜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사유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면 대선 무효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들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그 선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런 불법적인 요소나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됐다면 민주당 자체가 피해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폭로들도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